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66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보시면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 소유 토지를 C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의사표시 요령은, 자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특징은 상대방이 사기친 것이 아니라 제3자 B가 사기를 쳤죠. 이때는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 C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이죠. 5번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A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13번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A가 B하고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왜 했느냐? C의 사기로 인해서.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A는 B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B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D한테 팔아먹고 D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D가 만약에 선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B가 선이고 무과실여서 취소할 수 없다면 당연히 D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B가 선이라면 뭐 받죠? 보호받으니까 D가 선이라면 굳이 아무것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 선의 D네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자, D는 이미 선입니다. 취소되든 안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이므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의미 없습니다. 14번입니다. 이런 14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뭐랄까요? 막 위화감이 생겨요. 와, 이런 거지 같은 문제 막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지금 11, 12, 13, 14 같이 문제가 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한 가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아주 더럽게 짧아요. 근데 막 지문들이 막 가불병 중에서 막 길면 이런 것들은 사례가 총 5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14번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레 겁먹고 막 충격받고 그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푸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는요, 여러분들 문제만 빨리 분석할 수 있다면 의외로 함정도 없고 문제가 길수록 또 함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잘 맞출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 14번 같이 문제가 길면은 푸는 요령은 뭐냐면 눈으로만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읽었지 까먹고 또 다 읽었더라도 또 지문 읽어보면서 또 문제를 또 까먹고 이래가지고 또 몇 번 반복해서 봐야 된다면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푸는 거예요. 보시면 갑은 을에게 을 소유지가 곧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 기망하여 을로부터 그 소유지 시가 1억 원을 대금 5천만 원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기망을 했죠. 사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좀 메모하시고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 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였다. 을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뭘 했네요? 취소를 했네요. 그런데 갑은 을에 취소가 있으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병 간의 법률관계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자, 취소가 된 후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병에게 뭘 해줬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해제에 있어서는 제3자가 해제 전과 후로 나눠요. 근데 취소는 어차피 병이 뭐여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취소 전이든 후이든 나눌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취소가 된 후에 샀든 취소되기 전에 샀든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하나 주의하실 것은 병이 선이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갖춰야 돼요. 만약에 등기를 안 했어요. 매매 계약만 했어요. 매매 대금만 지급했어요. 이런 상태라면 병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까지 끝난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보호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취소 전이냐 후냐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1번,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후에 비로소 갑으로부터 위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죠? 뭐 하면요? 선이면. 2번, 갑병 간의 매매 계약 시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럼 병은 뭐죠? 선이죠? 병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죠? 3번, 병이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병에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토지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 맞죠? 왜?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4번, 만약 병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더라도 갑에게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X죠.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등기까지 갖춰야 되고요. 이거는 사기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의 공통된 내용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병이 악인 경우. 자, 병이 악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 무효죠. 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고 갑의 등기도 무효고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 물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굳이 누구를 대의할 필요 없이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은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병에게 등기 명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이전 등기해달라고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1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을 경우 의사표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자, 일단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갑이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나서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 발신 후 뭐가 됐죠? 제한 능력자가 됐죠. 자, 그럼 떠올라야 될 말이 뭐예요?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것은 전혀 뭐 할 필요 없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수령 당시 뭐예요? 미성년자라는 거죠. 수령 무능력자라는 거죠. 그럼 요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을이 수령 무능력자라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고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을의 친권자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도달됐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된 건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우리 수령할 당시에 미성년자, 수령 무능력자였다는 것만 고려하신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X입니다. 2번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입니다.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된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고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죠.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표 효력을 상실한다. X입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깔끔하고 좋죠. 그죠? 이런 문제 보면은 뭐라 그러죠? 참 멋있다. 문제가 참 잘 만들었다.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닙니다. 16번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속아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취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답은 1번이고요.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형태의 지문입니다. 2번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 빠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물건을 선의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취소는 할 수 있죠. 다만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취소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죠. 3번 금전 차주의 강박에 의해 그 금전 채무에 관한 보증 계약을 한 자는 여기서 좀 용어를 좀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소비대차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대차 물건을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리면 갚을 때 빌린 돈으로 갚는 게 아니죠. 같은 금액에 다른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대차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돈 빌려주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빌려주는 사람을 소비대주, 우리가 흔히 채권자라고 하죠.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소비차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실 때 소비대주라는 말이 잘 눈에 안 들어오면 채권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요. 소비차주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오면 뭐죠? 채무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보자고요. 금전차주 누구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강박에 의해 그 금전 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한 자는 까지 끊어볼게요. 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요.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보증계약에 있어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상대방, 대주,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가 채권자가 그 강박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보증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3번 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에 의해 제1순위 저당권자가 착오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2순위 저당권자가 선이라도 1순위 저당권자는 의사표의 취소로서 제2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 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어디서 배웠냐면 통정어휘표에서 배웠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제3자 누군가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제3자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순위 갑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저당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포비가 뭐 기망이다, 강박이다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거나 또는 무효, 통정어휘 표시다, 뭐 불공정하다, 반사회적이다, 무효다 됐을 때 이 저당권은 뭐가 되냐면 말소 회복이 되거든요. 이때 을은 제3자냐 문제입니다. 요 사람은 갑이 포기하기 전에 이미 뭐가 되어 있던 사람이죠?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습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제3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2순위 저당권자가 선이라도 1순위 저당권자는 그 의사표 취소로서 2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은근히 잘 내는 사례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죠. 5번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의사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그러면 사심이가 떠올라야죠. 증의 의사표시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없이도 상대방에게 증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취소 안 하고도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꼼꼼히 검토하셔서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갑은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필증서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그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원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가 완성될 때 효과가 발생하는 뭐가 되죠? 표백주의가 되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언이죠. 유언이죠. 그러면 유언은 표백주의예요. 언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발신한 때도 아니고 도달한 때도 아닌 의사가 완성됐을 때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 유언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1번 갑이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유언장의 작성을 완료한 때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생뚱맞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다. 이거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에서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갑니다. 자, 법률행위 대리에 대해서는 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렵다는 선입감은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일단 시험 문제는 그럭저럭 많이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서설에서 대리제도에 의해서 1번 대리의 개념이죠. 대리인이냐 뭐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자가 뭐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남을 위해서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라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남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대리제도의 사적 기능, 사회적 기능인데 사적 자치를 확장할 수도 있고요. 사적 자치를 보충할 수 있는데 확장하는 것은 임의 대리가 하고요. 보충하는 것은 뭐가요? 법정 대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법인데 1번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데 법률 행위에만 뭐가 들어있어요? 의사 표시가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에만 원칙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것이니까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겁니다. 다만 법률 행위 중에서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고요. 2번 준법률 행위, 원칙적으로 준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다음 우측에 4번 사자가 나와 있죠. 사자가 누구냐?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사자다. 따라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되죠?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죠? 사자다. 그 다음 2절 대리권 해가지고 1번 대리권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 대리권이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점이죠. 자, 일단 우리가 권리라고 공부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것은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거든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니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고요.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가지고 1번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2번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수권행위란 대리권을 주는 행위인데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주고자 할 때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제한 능력자라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을이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왜요? 의사 능력,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 수권행위 대리권을 주는데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기초적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이나 또는 고용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수권행위와 기초적 원인관계는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가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초적 원인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무효취소 해제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해가지고 무인성, 유인성설이 나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영향을 안 준다 해가지고 뭘 취하고 있냐면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위임과 같은 기출 내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습할 게 있죠.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사무처리를 부탁했어요. 위임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수권 행위를 했는데 을이 미성년자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요랬을 때 첫째, 요 을은 자신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수권 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 행위니까요. 다만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미성년이란 이유로 위임 계약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다. 다만 위임 계약이 취소가 돼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을은 여전히 뭐죠? 대리인이고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요 관계까지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오시면 수권행위 상대방과 방식이 나오는데 뭐 방식만 기억할까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심지어 우리 판례는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도 수권행위 방식으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4번 수권행위 철회 가능한데 물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관계가 종료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가지고 1번 임의대리권의 범위에서 1번입니다. 자,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수권행위가 예를 들어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또 대금 지급 기한을 뭐까지요?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리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또다시 처분할 수는 없고요. 또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대금 자체를 일부든 전부든 간에 면제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시험 문제 잘 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수권행위가 있긴 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118조는 뭘 할 수 있느냐? 기억,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니은번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못하는 거냐? 처분행위 못하는 거고요. 또 이용 계량행위라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교재 제가 예들을 좀 드러났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외울 건 아니고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 것은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도 아닌 이용행위고요.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성질이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대리권 제한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자기계약이 뭐예요? 자기가 사는 거죠. 본인이 땅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가 직접 사는 거 이게 뭐죠? 자기계약이고 쌍방대리는 뭔가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둘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걸 우리가 쌍방대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우측의 메뉴에 기억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은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A.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B.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모든 채무 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간에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하는 거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디귿번 금제 위반의 효과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고요. 2번 공동 대리가 나와 있는데 의의 보시면 일단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공동대리고요.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대리인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거니까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것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하면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남용에서 넘겨오시면 개념이 나오는데 7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주어가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이란 뭐냐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것이 대리권 남용이고요.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라는 말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라는 점이죠. 공부하다 보면 이 대리권 남용을 자꾸 무권 대리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 거죠. 일단 효과 유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우리 판례는 진이 의사표시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소멸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공통된 소멸 사유에서 총 4가지가 나오고요. 임의들의 투견 사물에서 2가지 있는데 꼭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